안녕하세요. 과학과제 연구.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제 연구에서 선행 연구로서 논문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제 연구에서 논문 검색은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연구 주제가 좋은 연구 주제가 있더라도 논문 검색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이제 효과성을 미리 예측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논문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고 또한 이제 연구에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했던 과제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연구란 것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연구 문제를 정한 다음 다양한 선행 연구를 읽고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서 객관적인 실험을 거쳐서 자신의 과학적 이론을 펼치는 일련의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이제 객관적인 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이제 지식 검색 이런 것들은 부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논문도 100%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증을 거쳐야 되고 또 기관의 도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행 연구를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가 보다 명확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은 있는데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제 생명과학이나 의학 쪽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매우 많다. 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연구 주제로 한번 내가 이제 앞으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연구 주제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선행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미 이제 아주 명확한 연구 주제가 있더라도 과연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가 없었는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이 논문이 발전하고 개념이 변화하는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신 정보를 되도록 읽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현재의 개념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시대적 배경 같은 용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정리를 하면 최근까지 연구 동향과 전망을 이해하고 다음에 추상적인 연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연구 중에 시행착오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주제가 있더라도 선행 연구를 거칠 수밖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행 연구의 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의 시작은 핵심 키워드로 선행 연구를 탐색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논문과 소논문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리스트를 만들 때 내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미리 적었는데요.
에너지라는 핵심 키워드에 관심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가 정말 궁금하다. 에너지 분야에 내가 이제 앞으로 꿈이 있고 연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 주제를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은 그 DBPR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DBPR에 접속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그 DBPR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제 자료를 그냥 이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PR에서 에너지로 검색을 하시면 보시면 이제 그 저널 자료까지 포함해서 93,852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내가 더욱 관심이 가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쭉 보면서 내가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는지를 검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 이제 키워드가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새롭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뜻이죠. 예, 신재생 에너지를 관심이 간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이제 에너지에서 상세 검색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논문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죠.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까지 추가가 됩니다. 신재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979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가고 연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관심 분야를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는 이제 에너지의 어떤 효율, 출력 쪽 얼마나 에너지가 이제 파워가 나오는가. 그래서 출력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 키워드가 더 늘어나겠죠. 출력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 상세 검색에서 이제 3개가 되겠죠. 에너지, 신재생, 그리고 출력. 자, 검색을 하시면 총 140건의 이제 논문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또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이 요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자, 정식 학술 논문이 아니라 요 보시면 과학 전람회와 같은 소 논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에 전 시간에 안내를 드렸는데 국립중앙과학관에 접속을 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은 행사가 있죠. 예, 특별전 행사에서 전국과학전람회가 있습니다.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통합 검색을 하시면 역대 수상작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뭐 태양광 에너지가 있다. 태양광 에너지는 없네요. 예,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한 주제가 2가지가 나오네요. 맞죠? 그 연도가 조금 오래된 것이 약간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목이 그대로 요 밑에 연구 리스트에 작성이 되어도 가능하죠. 네. 분야는 에너지 또는 어떤 이제 물리 분야도 될 수도 있고 공학적인 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연구 분야, 연구 주제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은 이제 조별로 어떤 이제 연구자들끼리 토론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트, 이제 정말 관심이 가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논문의 어떤 초록 정도, 목차 이런 것 정도는 리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이 가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 연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요 리스트를 제작할 수 있겠죠. 예. 그래 이제 리스트를 제작이 되었으면 다음 시간에 논문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하는 것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